순실이가 많이 하는데 막 떠들래. 내가 봐서 그런 거 같아. 뭐가 어떻게 저쩌고 그러는데 뭐 그렇구나. 아 이거 뭐 아침부터 자기가 공주인지 아나 봐? 뭐라고요?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 그래. 저는 얘기인 건지 공주인가 봐 할 때 언제쯤이었어?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순실이가 전화하고 가는데니까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직 공주인지 아나 봐? 그런 소리 잘해. 네, 최순실 씨 운전기사로 17년간 재직했다는 김모 씨의 지금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지호 전 의원 가시고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주요 발언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희가 한번 이어지는 폭로가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이게 최순실 씨가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 뒷얘기를 하고 나서 꼭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최병구 위원장은 이걸 뭐 그냥 뒷담화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원래 그 남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렇죠. 또 자기네들끼리는 네.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운전기사 폭로인데 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최순실 씨가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죠. 네. 2000년쯤 됐다고 하니까. 됐다니까. 의원이죠. 의원하고 통화를 한참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부당한 대우를 자기가 당했다. 네. 내지는 뭐 왜 어려운 무리한 요구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자기 엄마랑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엄마한테 아이고 엄마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네.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그러니까 무술이 대하듯이 뭐 네. 상궁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네. 본인이 그런 불만을 얘기했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뭐 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지극히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인간적이겠다. 뒷담화다. 저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박성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겉에서는 정말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네. 뒤에 돌아서서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네. 뒤집어 생각하면 저런 사람 알아보지 못하고 상의하고 모든 것 맡기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또 느낄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해서 그 집에 그 시장 벌이는 건 내가 다 봤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본다니까 내가. 나중에 다 돼서 뭐 찾아온다든가 돈 갖다 주는 거 뭐 내가 다 했다. 가장 건 내가 다 사주고 순실이가 시키지 마라. 박순실이가 시켜서 저 사람은 뭐 영원한 공주야.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봐서는 영혼까지 뺏길 사람이야. 마음부터 해서 그 VIP가 그렇죠. 못 헤어나 벌써 헤어날 수 없어요. 네, 공주 대접에 익숙해서 이제 과거에 박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전효옥 전 의원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우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옆에 있는 모 의원이 바로 옆에 의원이 저보고 빨리 우비를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더니 옆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두 의원이 하나 속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씌워줬어요.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어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는데 아무 내석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이게 예전에 군왕무치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임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네. 자기가 수치감을 느끼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 주변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란 표현을 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쯤 되면 제가 이제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보면 네. 중진 의원쯤 되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문도 열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가 내려서 비서가 내려 수행비 내리든지 문을 열어주죠. 네. 그럼 들어가면 이제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을 안 열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서. 네. 그럼 알아서 열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가 손 하나 안 갖다 그러지 않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게 연상시키죠. 왜 아이돌 그룹을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픽업을 해서 네. 기획사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본인이 사실은 보면
그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본인 힘으로 뭐 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자 여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네. 최순실이나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먹을 거 그다음에 뭐 비누, 샴푸, 뭐 옷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맛에 돼 있고 아마 이제 그런 증언도 있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국장을 많이 좋아한다고. 네. 그 청국장도 보면 그쪽에서 최순실이가 해준 청국장이라든지 네. 또 이제 뭐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이제 샴푸나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거를 이제 즐겨 쓴대요. 네. 옛날에 상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또 이해하면 최순 씨가 또 그거 구하느라고 온 또 시장을 다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보면 사실 이제 뭔가 박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뭐 하는 이런 것에는 익숙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 몸에 익숙해집니다. 네. 자기가 왜냐하면 지금 전혁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이제 누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이제는 보면 누구나 다 옆에 해주는 것이 이제 아주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장기 집권의 폐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청와대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소년기, 청소년기를 전부 다 청와대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전부 청와대에 다 떠받드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사실 보면 50대 대통령들 아닙니까? 네. 되게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백악관에서 자라더라도 자기가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쉐시 무슨 교육법 이런 것을 네. 하는데 네. 불행하게도 네. 박근혜 영예와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박근혜라는 개인적인 어떤 삶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결과겠죠. 그러니까 네. 저게 저는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일이. 왜냐하면 우리 취재하면서 저런 분들을 제법 봤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고위직에만 있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요. 저런 걸 잘 몰라요. 제가 네. 아는 어느 장관은 컴퓨터를 못 켜요. 심지어 이런 전화도 잘 못하는 전화도 잘 못하는 분도 네. 있고 컴퓨터도 잘 못 킨다니까. 그래서 꼭 컴퓨터 키려고 그러면 봐라 여기 컴퓨터 어떻게 키노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장관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뭐 밥은 가정부가 해줬죠. 네. 그다음에 뭐 차는 뭐 기사가 네. 운전했죠. 근데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니 본인이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재벌 회장님들의 뭐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 네, 아마 미제들. 그 친구들도 거의 이런 거 잘 못할 거래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자, 옛날에는 한명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최명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박성규 대변인, 이게 네.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들었던 한명회, 거의 3대까지 걸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예, 예. 엄청난 킹메이커였는데, 본인도 그 역할을, 한명의 역할을 했다는 거, 뭐 그 얘기죠. 지금 운전기사 얘기는. 뭐 운전기사가 얘기한 거니까는요. 사실은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등에 업고 네. 그렇죠. 예종, 성종 때까지 네. 딸들을 왕비로 들이면서 왕의 장인 노릇까지 해가면서 네. 힘을 과시를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역사적인 평가는 이를 잘한 부분이 있는 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최순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왕권을 등에 업고 본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본인이 가지고 간 방향으로 네. 왕을 조종하고 운영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저희가 참 저 최순실 문제를 보면서는 전부 다 느끼는 감정이 참담함 아닙니까? 참담하죠. 참담함. 네. 그 참담함의 기저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네. 우리가 이렇게 놀아났구나. 대통령이 놀아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성하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이런 건데 글쎄요. 한명회 지하에서 들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자, 이현정 의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여성 대통령을 최태민 씨가 집요하게 준비를 했고, 그렇죠. 그걸 후계자인 자기 딸에게 넘겨서 너는 여성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고 했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상 그 얘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네. 호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최태민 씨가 처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새마음 구국 봉사단 하면서 네. 했을 때 그때 보면 계속 주입한 게 그거예요. 당신은 너희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라. 네. 자,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동생들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최 씨 집안의 사람처럼 이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최 씨 집안에서 의존해서 거기 살고 모든 또 뒷바라지도 해줬고 돈도 해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집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역할들 즉 돈을 걷고 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하여튼 이미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최태민식 하다가 94년에 죽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최순득 씨라든지 그 어머니, 네. 김성희 여사라든지 그분이 어머니가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했죠. 계속적으로 그 어머니가 보면 그렇죠. 선거할 때 98년 선거 같은 경우도 그때 현금을 2억 5천만 원을 내서 만들어서 직접 전달했다고. 아파트에 가서 네.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뿌리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네.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임성희 씨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네, 2003 년도에. 2003년 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때 최순실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 네. 이제 최순득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건데 그렇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처음에 98년도에 그때 출마할 때도 출마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당선되리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상대방인 엄삼탁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확신들을 계속 가져나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말을 들으면 된다. 네. 생각하니까 2007년도에도 경선에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대선 되니까 결국 전적으로 아, 이렇게 말을 따르니까 결국 다 되는구나. 저는 아마 절대적인 신뢰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동안 그동안 다 그 집안에서 해줬고 그런 말한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 말만 따르면 나는 모든 거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인사, 정책 이런 거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어제 왔던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그 수십 년에 걸쳐왔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에 이종우 전 지금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 마지막에 명성황후의 예, 예. 가장 옆에 예. 진실한 영혼이라는 뜻의 진령군이라는 최순실을 그렇게 비교하는 얘기도 솔직히 나돌고 있습니다. 예, 명성황후가 이제 뮤지컬로도 나오고 네. 우리가 그 군모로서 이 일본의 그런 네. 어떤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해된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워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무당이거든요. 네. 무당이 진령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사실 굉장히 이제 최순실 씨와 좀 이렇게 연관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이모군란 때 피난을 갔는데 네. 어떤 무당이 찾아와서 네. 자기의 이제 신내림을 받았는데 여기에 왕비가 계시더라 해서 왔다 했더니 이 명성황후가 그런데 황궁이를 가르쳐다오 해서 네. 그 황궁이를 맞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이 무당을 동반해서 궁에 가서 모든 어떤 권력을 다 준 겁니다. 아까 어떤 권력을 줬냐면 대궐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권한. 지금 청와대 어마어마하죠. 프리패스 권한하고 그렇죠. 비슷하기도 지금 하고. 프리패스 권한이나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사실 최순실 씨한테 준 권한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정보를 준 겁니다. 네. 정보를 준 권한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 제2차장이 누가 되고 또 네. 장차관이 누가 되고 이 권력이 돈 1,000억 준 것보다 더 큰 권력입니다. 이 정보가. 네. 그렇듯이 이 진령군이라는 이름을 주고 진실한 영혼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무당에게 그런 권력을 주니까 사람들이 꼬여서 뭐 그 아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하는 네. 축제를 하는 그래서 끝내 사실 그 말로가 안 좋았죠. 상수법으로 네. 해서. 네. 그런데 그때 이야기와 어떻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게 아니냐. 자, 한 그러니까 최명훈 편집, 이 아마 진령군이 조선 역사에서 여성이 군자를 당근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언론을 보면 최순실이가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국민들이 싫어할 네. 일을 다 하고 다녔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 모 관계자가 이제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한쪽 면만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법적인 대책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진실한 영혼이었다. 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 자체를 우선 믿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네. 그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검찰에서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으면 광고 청탁까지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게 없다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는데 광고 청탁까지 지금 했는데 광고 청탁을 본인이 해줬을 경우에 그 이익이 최순실 씨한테 돌아간다.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참, 김기춘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다 그동안 뭐 최순실은 맹세코 모른다. 다 그건 모른다는 건 다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돼서 박 대통령이 과거 인연을 단절하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하고 안타깝다. 아마 김기춘식 어법으로 따지면 가장 신랄한 비판에 가까울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에서 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 또는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 네. 여러 우리의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은 책임감과 함께 당혹감과 참혹감을 같이 느끼는 분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 네.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진행된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얘기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듯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대책을 세우고 문제가 더 번지지 않도록 중간에 진화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네.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죠. 그럼 못한 거죠. 자기 고백이죠. 자기가 책임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것. 근데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책임을 고백하기 앞서 지금까지 전부 몰랐다는 걸로 일관해 왔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일을 당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람 알아보는 안목이구나 하는 거 하나. 네. 두 번째,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거 정말 우리가 잘못 모셔서 그런데 자기 책임으로 또 안고 가는 사람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자기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사의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저는 철저하게 시스템의 측면에서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비서실 전체 민정을 포함한 데서 깜깜이었고, 깜깜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감추는데 오히려 앞장을 서왔고 하는 이 문제에서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김용환 전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같은 7인의 멤버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근데 네. 김용환 전 장관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네. 자기가 대통령 초기에 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최태민의 그림자를 좀 지우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네. 거죠.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 이러려고 저를 지지했었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체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제가 볼 때는 무슨 이걸 인연을 단절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 변명이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안 했을 텐데 네. 저는 그래서 좀 이 말을 좀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 일련의 이 사건에서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누구든지 다 김기춘 전 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뒤늦게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네. 뒤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을 못 끊어서 안타깝다 이 얘기는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는 좀 그런 뜻으로 보여요. 뭔가 읽히기. 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앞두고 자기 일은 맞춘다? 빠져나가겠다 이거죠 여기서.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당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종우 씨. 그런데 네. 이 인터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논란이 계속 네. 네. 시술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여성 대통령이라서 차마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다. 네. 그런 걸 묻는 게 결례라고 생각했다. 네, 이거는 지금 사실 지금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오래 전부터 사실은 그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계속 이 청와대에 야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원로들의 네. 어떤 조언이라든지 충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도 지금 사실 관제에 들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네. 아니 다른 대통령은 그럴 수 있지만 여성 대통령이 관제에 네.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참 그게 힘들지 않아? 네. 이런 대답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이걸 제가 왜 소개시켜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모든 걸 뭐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그럼요. 왜냐하면 네. 세월호 7시간에 7시간이 왜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분노를 하냐면 그건 비상 중에 비상입니다. 국난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뛰쳐들어가서 이건 큰일 났습니다라고 해야지 비서실장이고 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비서관들 아닙니까? 그걸 못했다고 해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네. 대목에 저는 좀 의문을 가는 게 뭐냐면 여성 대통령이라서 그런 걸 물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고 네.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이야기를 그랬죠. 네. 요 부분 묘한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지금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할 때 네. 여성의 관점을 자꾸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묘한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검찰 수사가 더 대면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앞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